피터 브리얼의 또 다른 작품. 이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이 있어요. 마드리드. 그 종교화를 그리긴 하는데 그냥 종교화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지역적 특징, 정치적 사회 갈등 이런 걸 녹아내서 그린 특징이 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흑사병을 주제로 그린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있고, 혹은 이 해골 군대가 인간들 때려잡고 있거든요. 당시 플랑드르 지방, 특히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종교 전쟁을 했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면 독립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침략자인 스페인을 해골 군대로 풍자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피터 브리얼이 플랑드르 사람이니까 스페인에 대한 좀 악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스페인 왕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면 되게 싫어하겠네요. 이 지금 스페인에 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펠리페 2세가 가져왔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당시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플랑드르 지방을 지배했을 때니까. 자, 그리고 다른 그림. 아마 피터 브리얼 그림으로는 처음 소개를 했을 거예요.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지금 보니까 이 피터 브리얼 죽음, 추락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밑바닥을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런 주제로 좀 그리네요. 근데 그냥 보면 이카루스가 그래서 신화잖아요. 보통은 이카루스가 주인공이에요. 너무 높이 날다가 그 태양에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주제이거나 혹은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이제 경고를 하거나 아무튼 날개를 뭐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인물 중심으로 나온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풍경이 중심이고 떨어지는 추락한 이카루스는 발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거는 이 사람들이 죽어간 이카루스를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어요. 각자 할 일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플랑드르의 그 농민을 그린 거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하루하루 바쁜 먹고 살기 힘든 그 농민들, 이런 남의 아픔을 걱정할 그 여유조차 없는 거를 그린 걸 수도 있고, 그냥 이쁜 풍경화가 아니라 당시 시대상과 연결 지어보면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 복장 자체가 농민이 아니에요. 파티복이거든요. 당시 네덜란드 복장으로는. 그것도 좀 특이하죠. 모르겠어요. 이게 농민 체험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린 건지, 농민을 대변했던 화가라서 일부러 좀 좋은 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죽어가는 이카루스에 관심도 없는 농부들, 양치기, 소년, 그리고 낚시꾼입니다. 눈 속의 사냥꾼이란 작품, 풍경화 계보 이야기할 때 예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그림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원근법을 많이 생략한 그림이라서 되게 세련돼 보여요. 오히려 평면적이라서 화이트하고 블랙 대비가 되게 명확하게 떨어져서 마치 현대미술 같은 느낌도 있어요. 볼 때마다 그 느낌이다. 이 까만 강아지와 나무까지, 이게 블랙, 이 설경, 눈을 화이트로 대비시켜서 디자인적으로 일러스트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사냥꾼들이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토끼인가 여우 작은 거 한 마리 있다고는 내용이 있는데 빈손이죠. 이들이 사냥에 실패한 거예요. 건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약간 고개 숙이고 있지 않나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좀 보이고, 여기 디테일이 좀 있는데 사냥꾼 앞에 작은 발자국 보이죠? 이게 토끼집 발자국이래요. 즉 잡았던 토끼가 도망갔다는 얘기래요. 아, 이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몰랐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네, 도망간 거를 그려놓은 거래요. 그만큼 디테일합니다. 피터 브리얼 포함해서 보스, 이 플랑드르 지방 화가들이 디테일이 되게 강하잖아요. 변태적으로. 이들은 변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거 보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잖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쪽이 낮은 지방이잖아요. 요런 산봉우리가 없대요. 네덜란드 벨기에 당시에.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 피터 브리얼이 다른 지방 북쪽을 여행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날아다니는 게 까치가 있고 까마귀가 있는데 다가올 불길한 기운을 뭐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사냥에 실패한 동네 사냥꾼들과 낙담한과 상관없이 동계 스포츠 즐기는 이 마을 사람들이 있죠. 지향님이
이번 방송 시간에 피터 브리얼 더 영거와 더 엘더, 그러니까 피터 브리얼 1세와 아들 피터 브리얼을 좀 비교해달라고 하셨는데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건 피터 브리얼 1세고요, 아버지고요. 나머지 아들은 다 카피했어요. 거의 다 카피로 장사했어요. 전 세계 모작들이 거의 다 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럼 아들이 좀 창의적으로 새로운 거 그리면 좋겠는데, 유명한 작품들 피터 브리얼 거는 다 아버지가 이제 원작을 그린 거고, 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 보면 이제 아들이 카피해서 그린 거. 아빠 피터 브리얼 새덫이 있는 겨울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목 이 원어로 풀어보니까 이것도 붙어있더라고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과 새덫이 있는 겨울 풍경이래요. 예, 원어를 보니까. 근데 제목은 원래 없던 거를 후대에 붙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일단 대조한 게 아까 사냥 실패한 낙담한 사냥꾼들과 즐겁게 스케이트하는 사람들을 대비시켰잖아요. 여기에서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 이 새떼들, 새덫에 걸리면 이제 죽잖아요. 그 위태로운 이 새들과 한가롭게 동계 스포츠 즐기는 마을 사람들을 좀 비교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 점점점으로 보이는 게 사람이나 새나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위기의 순간인 거고, 왼쪽에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겨울 풍경 장르, 그러니까 장르화라는 게 풍경화랑 풍속화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장르 영화라고도 이게 따로 있잖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그리스 신화나 종교만 그리다가 사람들의 풍속을 다룬 이런 그림에 대한 명칭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장르야? 아무것도 장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장르화라 부를까 해서 장르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역하면 이제 풍속화죠. 근데 겨울 풍경 장르가 이전에 거의 없었나 봐요. 피터 브리얼이 그린 이 설경이 1세대 설경 풍경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다 종교화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영향도 있다고 그랬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대다수의 미술 주제에는 종교화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 얼굴 그리는 이런 종교화 이거 이단 아니야? 우상숭배 금지인데?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죠. 그럼 예술가들이 그릴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화가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속세와 관련된 거,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부르주아나 귀족 초상화를 그리거나 혹은 풍경화, 정물화, 다른 이제 장르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그림도 참나무에 이제 그렸다고 해요. 날짜와 서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빠 피터 브리얼로 보통 봐요. 이것도 처음에는 불확실했었대요, 이것도. 근데 지금도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또 있대요. 얀 브리얼이라고 있는데 둘째 아들의 그림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브리얼 가문의 그림들은 가문에서 스스로 복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건지 몰라요. 애매하죠.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아무튼 첫째 아들 피터 브리얼 2세가 제일 많이 모작을 했습니다. 같은 그림 비교해볼까요? 영거 아들의 그림 왔다 갔다 해볼까요? 똑같죠. 요 까치인지 까마귀인지 불이 기울기만 다릅니다. 구별한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면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원작이 이 색감인지는 몰라요. 제가 이게 봤던 것 같거든요. 브뤼셀에서 미술관 가면 제가 쿨하게 한 몇 초 보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사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복원하는 그림이 있어서 정확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다른 미술관에서 아들 그림인지 헷갈린 게 있어요. 비슷한 건 많이 봤거든요, 유럽에서. 대다수는 아들 그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게 아들인데, 이 그림도 똑같은데 이건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복사본이 130여 점이나 되는데요. 그림을 이제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업을 가르친 것 같아요. 재탕해서 여러 번 똑같이 그려 팔아, 괜찮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풍경화의 매력에 뒤에 배경들 보면 당시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초 시절의 플랑드르 지방의 풍습을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 이야기 안 했네요. 이 풍경화를 보면 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고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있고, 근데 현재의 컬링에 가까운 그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여기 3명도 그렇고 뭐 팽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골프와 가까운 거를 빙판에서도 했대요. 예, 골프와 비슷한 스포츠도 있었대요. 컬링을 당시 말로는 크로스키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북유럽의 특히 네덜란드가 동계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선조들부터 이게 교통수단이니까, 이게 일상이니까 당연히 스케이트 잘 타고 스키 잘 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 풍경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피터 브리얼의 설경이 있는 풍경화들.